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정말 그 12월 최악의 순간 여러분 이제 잊혀지고 계신가요? 대공황 이후의 최악의 12월 그 시작은 알의 공포였으며 후반부는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당시 미국 많은 언론에서는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풋, 트럼프 카오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정치적인 혼란도 경제적인 지표도 또 증시의 급락도 모두 트럼프 탓이다. 또 대통령이 어떻게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가 있냐 이런 것을 생각한 그 발상 자체 너무한 거 아니냐 괴팍한 거 아니냐 그런 반응들도 나왔었습니다. 모든 게 트럼프 탓이라고 탓할 곳을 찾던 12월 말의 주식시장이었지만 결국에 트럼프 리스크가 아니라 트럼프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인터뷰에서 주가의 하락은 투자자들에게 기회가 된다라면서 미국 기업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고 따라서 지금은 주식을 살 엄청난 기회다라고 크리스마스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이 장대 양봉 26일에 있었던 다우지수 하루 사이 1000포인트의 상승. 이거 역사상 유례 없는 상승이었고요. 이 1000포인트 넘는 상승 이후에 지금까지 주식시장, 미국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고 만일에 주식을 사셨던 분이시라면 정확하게 주식시장의 바닥을 잡으시고 또 지수의 10.54%의 상승의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주가의 바닥과 천정을 맞추는 건 신의 영역이다라는 주식시장의 격언도 있는데 자 이렇게 정확하게 바닥을 맞춰낸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쯤 되면 트럼프 리스크가 아니라 트럼프 매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기업 인수뿐 아니라 주식 투자로도 돈을 벌었던 경험이 많았다. 이런 내용들을 자서전에 담기도 했었는데요. 어떠세요? 계좌를 인증하기 전까지는 믿기 어려우신가요? 저는 그라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트럼프 리스크, 특히 그의 기이한 언행을 두고 이 12월 말에 특히 국내 언론사들에서도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일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국내 종편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재민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에 허리케인을 덮친 강변 마을을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이재민에게 쑥대밭이 된 마당에서 이 보트가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주인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집 앞에 있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당신은 배를 얻었군요. 라고 말이죠. 어쩌면 낙담한 그 이재민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공감 능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언행, 그 입으로 뒤흔들었던 주식시장은 결국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20대 젊은 부동산 사업가에서 또 부동산 재벌로 그리고 또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세상의 부와 권력을 모두 쥔 이 트럼프 대통령 그를 보면서 세상사를 통달하고 또 경제 흐름을 잘 알고 그리고 또 사업과 자신의 입지를 잘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거래 기술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결국에 지렛대를 확보하고 협상에서 이겨서 원하는 것을 얻어냈습니다. 아마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가 왔더라도 그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트럼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지렛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5번의 그의 원칙의 지렛대죠. 최근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가 비상사태인데요. 무역전쟁과 민주당과 대립하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무역 휴전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했던 차관급의 협상을 앞두고 지난 12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화웨이와 GTE 같은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것을 행정명령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8개월째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중국산의 통신 장비를 쓰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보안 문제였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한 새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들 중국 통신 장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이 IEEPA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를 위협하는 비상사태에서 대응하는 상업을 통제하는 권한을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나왔었고요. 이후에 협상은 긍정적인 형태로 일단은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이죠. 또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역대 최장 기록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도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낮은 예산으로라도 이 국경 장벽 건설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죠. 만일 그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136가지의 추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그가 군인과 또 국방부의 예산을 이용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동의 없이 국경 장벽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4차 북중회담 이후에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 이번 주에 나온 이야기가 이르면 다음 주에 고위급 회담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2월 말 혹은 3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 2차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고위급 회담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남북 경협주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초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회신을 받았죠. 서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공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지난 3일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올려놓은 포스터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그 사진의 배경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영어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anction, 즉 제재라는 뜻입니다. sanction are com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압박, 제재에 대한 이야기, 제재가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한을 같이 보면서 북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잠재력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역시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된 압박 끝에 빠른 협상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이슈의 방향성 함께 지켜보시죠. 자, 시장이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